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점점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 자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로 풍요의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풍요의 의식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삶에 더 많은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풍요의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책 20살에 만난 유대인 대부호의 가르침에는 대부호 게라시가 알려주는 엄청난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다음 강의는 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게라시는 옛날을 그리워하며 조금 과장해서 말했다. 내가 돈에 대해 배울 무렵 최대의 발견은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네. 그것을 발견하고서 스승께 말씀드렸어. 그러자 이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셨네. 백만장자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풍요로운 의식이네. 그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활하면 부를 끌어당길 수 있네. 구체적으로 이 세계에는 풍요로움이 넘치고 사람은 계속 풍요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네. 실제로 내가 만나온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나서 빠르게 성공했다고 한결같이 말했네.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과연 사고방식과 평소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지.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셀프 이미지도 높여야 하네. 셀프 이미지란 무엇입니까? 셀프 이미지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네. 예를 들어 자신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셀프 이미지는 나는 멋진 사람이다가 되네. 사람은 이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셀프 이미지가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 셀프 이미지란 자아상이라네. 이 셀프 이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과 성공, 부를 끌어당길 수 있지. 예를 들어 자네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들이 자네를 만나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제가 외국에서 온 재미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네 스스로도 자신이 만날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네. 그렇게 바쁘고 성공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리 없다고 처음부터 굳게 믿고 있다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셀프 이미지가 높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그 셀프 이미지를 다른 분야에서도 만들어가면 좋을 것이네. 예를 들어 연애할 때도 자신은 여성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근사한 남성이라는 셀프 이미지가 있다면 어느 사이엔가 근사한 여성을 만날 수 있다네. 그건 조금 잘하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연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돈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네. 한편 자신은 돈과 인연이 없어 금전운이 없으니까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순식간에 돈이 사라지고 말 것이네.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은 셀프 이미지에 어울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자네는 장래에 어떤 인물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나? 떠오르는 이미지 그대로 말해보게. 저는 여러 회사의 경영자가 되고 근사한 가족을 꾸리며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네는 몇 년 후에 그것을 실현하고 싶은가? 글쎄요, 20년 후 정도일까요? 20년이라면 자네가 40살이군. 어째서 그것을 30세에는 이루지 못하나? 30살에 실현한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기는커녕 40살의 목표를 이룬 사람도 모르죠. 그래서 무심코 40살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자네가 모를 뿐이네. 내 주변에는 30살에도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네.
앞으로는 한층 더 젊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걸세. 자네가 30살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한다고 벌을 받지는 않네. 눈을 잠깐 감고 상상해보게. 예. 하지만 왠지 이미지를 떠올려 버리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미지를 잘 그리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많은 사람의 최대 문제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미지화하지 않는 것이네. 자네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일은 자신이 바라는 인생을 이미지화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지화를 할 때 을에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 조바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대부분 사람이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네. 자네는 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네. 자네라면 이 인생 성공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성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긴 한데 제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네. 지금 자네 안에는 잠들어 있는 능력이 많네. 다만 자네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그 재능을 꽃피울 방법을 모를 뿐이네. 저쪽에 있는 정원을 한번 보게나. 거기에 많은 씨앗이 심어져 있네. 조금 지나면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화단이 될 것이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는 이 흙만 있는 곳에서 꽃이 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네. 성공도 이와 비슷하네.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네에게는 많은 재능이 있다네. 재능이란 불가사의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존재조차 깨닫지 못한다네. 지금 자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와닿지 않는 것도 잘 알긴 하네만.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재능이 넘쳐나는 사람도 젊은 시절엔 그 재능의 일부 조각조차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그걸로 충분하네. 자네가 원하는 인생을 여기에 적어보게. 나는 내가 바라는 인생을 써보았다. 그것은 여러 회사를 경영하는 것, 세계의 여러 곳을 다니며 강연하는 것, 베스트셀러가 될 책을 쓰는 것, 세미나를 여는 것, 영향력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를 얻는 것, 스스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손에 넣는 것, 일상적인 집안일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도우미, 요리사,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 생각나는 대로 모두 써보았다. 그리고 게라 씨의 말대로 40살이 아니라 30살까지 달성하자고 종이에 적었다. 이것들 전부가 30살에 실현된다는 것은 당시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은 이 모두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네. 다만 그것을 종이에 쓰는 작업이 중요하지. 대부분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것조차 비아냥거리며 하지 않네.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의식을 갖는 일이네. 내가 젊을 때 만난 부자는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나와는 다르다고 느꼈네.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네. 사회나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신은 풍족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 그들의 풍요로운 의식 때문에 거기에 끌리듯이 돈이 모이는 것이네. 돈뿐만이 아니야. 기회와 인맥, 풍족한 시간 등 모든 좋은 것이 그들한테로 찾아가게 된다네. 그것이 풍요로운 의식입니까? 그렇다네. 그에 비해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옹졸한 인생을 살지. 지출을 가능한 한 줄이고 뭐든 아끼려고만 하네. 돈을 내야 할 때 내기를 아까워하고 내지 않아도 될 때 휙하고 써버리지. 그러므로 풍요로움으로부터 인연이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네. 나는 그 같은 마음 상태를 빈곤의식이라고 부르네. 이 빈곤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빈곤한 상황만 끌어오는 거지. 왠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을 봐왔지만 풍족한 사람은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사람한테서는 확실히 빈곤 광선이 보였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거네.
부자는 모두 이것을 믿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따라서 풍요로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네.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이제부터 풍요로운 의식을 높이는 비법을 알려주겠네. 그것은 돈과 인연이 없을 때부터 부자라는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네. 부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낭비를 하라는 말이 아니네. 반대로 부자라는 기분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일세.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 기분이 듭니까? 마치 이미 부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이야기야. 돈이 있다고 늘 생각하게. 구체적으로 은행의 잔액 증명서에 0으로 쓰여 있는 오른쪽 부분에 직접 동그라미 4개 정도를 써넣게. 그리고 나는 $10,000,000의 자산을 가진 부자라고 믿어버리는 거지. 예? 어이없어 하는 내게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게라 씨는 대답했다. 자네한테는 $1,000 정도의 예금은 있겠지? 그 오른쪽에 4개의 동그라미를 써서 넣는 거야. 자기 글씨로.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자네는 $10,000,000를 가진 부자가 되지. 어떤가?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그것은 속임수 아닙니까? 나는 흥이 식어버린 투로 말했다.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건지 진심인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단순한 놀이네. 부자가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좋네. 딱히 은행에 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즐기는 것이니까 말이네. 그렇다면 물어보겠네. 장래에 자네가 $10,000,000의 자산을 만들었다고 치면 전부 현금으로 집에 둘 건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은행에 맡겨둘 겁니다. 그러면 $10,000,000를 은행에 맡기고 실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말이군.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10년 후에 자네 지갑과 지금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크게 금액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네.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게라 씨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몰랐다. 그러면 미래의 부자인 자네와 지금의 자네와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군. 은행 계좌에 찍혀있는 동그라미 숫자 외에는 그렇겠군요. 나는 조금 빈정거리듯 말했다. 바로 그거네. 잘 알고 있구만. 그래서 0을 추가로 써넣는 거야. 자네는 미래에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네. 그것은 자네가 이미 $10,000,000를 갖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네.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10,000,000를 현재 가지고 있지만 20년 만기 정기 예금에 넣어두었다고 말일세. 이자율이 높으니까. 하지만 높은 이자가 붙는 대신 만기 때까지 인출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예금인 거지. 하지만 자네의 재산 금액에 변함은 없네. 그 예금을 장래에 전액 인출하려면 다양한 지식을 얻거나 사업을 실제로 하는 일이 필요할 뿐이네. 하지만 재미있지 않은가? 즐기면서 20년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되기를 기다리게. 잘 됐군. 일본의 백만장자씨. 오늘부터 마치 부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생활하게나. 다만 수중에 현금이 없을 따름이야. 하하, 이렇게 하면 자네의 잠재의식에는 틀림없이 강렬한 메시지가 새겨질 거네. 자, 속았다고 생각하고 해보게.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나는 뭔가 새로운 사기 수법에라도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따라해보니 확실히 부자의 마인드셋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20살에 만난 유대인 대부호의 가르침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풍요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해답은 내가 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셀프 이미지와 생각이 모두 가지고 있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겠죠. 풍요의 의식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선택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백만장자의 풍요로운 사고방식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